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배경이 뭔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제가 교육했던 트레이닝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배운 점과 느낀 점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솔직히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가 시작된 거는 사실 자의적은 아닙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많은 분도 그렇지만 코로나의 그 팬데믹이 오면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재택을 하게 되다 보니 회사의 업무를 보려고 하면 뭔가 미팅이 필요한데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미팅으로 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준비가 안 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줌이란 게 있는 거는 알았지만 해본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는 팀즈를 씁니다. 그래서 팀즈도 기능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TC로 했고 온라인이 아주 편했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직원분들, 영업부나 마케팅 분들이 저희 회사가 한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직원 한 4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세일즈 마케팅 관련하는 분들이 한 200명 돼요. 근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43세입니다. 좀 연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디지털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 외에도 작년에 저와 같이 일하는 그 트레이닝 분이 그나마 좀 그래도 퍼실리테이션 국제 자격증이 있어서 직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 200명이라는 직원들을 아주 뭐 뎁스 있게 붙어서 교육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그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매뉴얼 같은 거를 좀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 회사 내에서 미래 리더를 좀 양성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좀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을 잘 할 수 있고, 그다음 실제로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역량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런 강의나 아니면 렉처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교육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랩이라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영업부 조직에서 퓨처 리더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 클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두 가지 두 꼭지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코칭이고 하나는 퍼실리테이션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온라인이란 부분이 합쳐지게 되고, 그냥 단순히 딜리버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체화가 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3 러닝 모델을 좀 녹여내서 이 교육을 진행해보자라고 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트레이너 분이 국제 퍼실리테이션 자격증이 있어서 퍼실리테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이 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저도 그렇고 다들 경험이 이렇게 일천하여 이거는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를 진행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 리더분들이 단순히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을 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은 지점장들에게 어떤 이런 교육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한 거를 끝그림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를 서칭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고민은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교육 전문가인가,
어떤 사람이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전문가인가. 그 다음에 저희의 니즈는 분명히 이분들이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 업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단순히 그냥 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을 위해서 좀 피드백도 좀 건설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분이 개발할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데가 어딘가. 이런 세 가지 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여러 업체를 찾다 보니까 리얼워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리얼워크가 이제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를 아주 뎁스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전철 수장님하고 그 이현님 이사님하고 뭐 사전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도 하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끝그림은 이겁니다.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롤플레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거를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팀즈를 쓰기 때문에 팀즈로 이걸 진행하는 거를 보고 직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리얼워크 입장에서도 대부분 이제 줌을 쓰는 입장에서 팀즈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자체도 저희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좀 러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리워크를 줬고요. 그다음 실제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온라인 미팅에 대한 어떤 스킬적인 부분을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터림 워크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팅 디자인을 해봐라. 상황을 줘놓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케이스를 그룹별로 나눠서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실제 다시 모여서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실제 미팅을 시연을 하고 그거를 리얼워크 분들과 그다음에 저희 팀 분들이 같이 미팅에 참석을 해서 계속 피드백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을 좀 남겼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개인 리포트를 정리해서 드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다시 그 지점에서 실제 자기 본인이 일하는 데서 미팅을 진행해 보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분들이 속한 매니저분들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았으니 지점에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요 제공을 하고 받은 거를 실제로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피어 PD 디스커션하는 이런 학습의 전이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한 그림을 잡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 그런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러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습하고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3 러닝 모델을 구현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졌고 롤플레이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는 그 배우는 사람들 특히나 이 스킬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효과적이었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니까 실제 미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구를 보여주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일단 2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좀 피드백을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된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이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주셨고 그다음에 실제 본인들이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다 피드백 드린 그 세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이 시연을 통해서 잘한 부분, 개선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본인이 온라인 미팅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다음에 회의 운영 시트 같은 거를 본인이 속한 지점장에게 좀 설명해 주었더니 그게 지점에서 활용하는 그런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배운 거를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피드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포스트웍을 줬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쉬웠고 그래서 좀 더 러닝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그 포스트웍 한 거를 그냥 나눈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좀 주고 그다음에 그걸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미팅을 실제로 진행해보고 그리고 실제 미팅을 진행하고 난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게 이제 지금 들어서 제가 정리하면서 드러났던 아쉬움이 뭐냐면 마치 이제 핸드폰이 계속 그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이 줌하고 팀즈도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했던 그런 그 온라인 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뭔가 리프레시 아니면은 뭐 리마인드 교육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인폼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제가 이제 책임자로서 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그 결국은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이지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슬램덩크 영화에서도 중요한 것처럼 이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을 또 강백호가 그래서 이렇게 드리블 연습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역시 기본기가 온라인으로 하도 결국 퍼실리테이션의 기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지켰을 때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미팅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우리가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 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는 분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익숙하다 한들 구성원들이 사실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어떤 미팅을 진행한다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사실 친숙해지고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항상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한다면 그 유진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사를 다 해야지만 이게 뭔가 변화가 있고 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할 수 있겠다. 요거 하나와 그다음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오랜만에 줌을 이제 하려고 미팅에 들어가보면 새로운 기능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게 뭐야 또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실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리더분들은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 이 교육을 해서 미팅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 조직에서 원하는 아웃컴을 좀 끌어낼 수 있는데 효과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이제 사회 잘 보겠네. 이제 이런 어떤 조직 내의 어떤 퍼셉션, 미스퍼셉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이게 단순히 저희가 어떤 사내 퍼실리테이터나 아니면 미래 리더를 위해서 교육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큰 의식의 개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구글링 하다 찾은 건데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을 일으켰던 그런 전염병들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풍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덩치 큰 애들이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도 좀 몰라 찾아보니까 이게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금 2억 명이 죽었다고 하죠. 기간도 엄청 길고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 전염병이 발생했던 부분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뭐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라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지금 와서 요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자로 보니까 7월 13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400 몇 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지만 여기 순위가 지금 이 300만보다 더 앞선 거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함께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작년만 해도 이제 올해면 끝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으니 좀 우울한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면서 온라인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제가 초반에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있기 이전에 2018년, 19년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는 뭐였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니 다보스 포럼이 매년 열리죠. 이때 2019년이 가장 키워드는 세계화였어요. 이 세계화의 원인은 2016년에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화두였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돼서 전 세계가 코로나의 이런 팬데믹이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라는 얘기를 좀 더 파보니까 결국은 이미 세상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네. 그럼 되짚어 보면 뭐냐면 이런 거죠. 줌이나 팀즈도 코로나 때문에 개발한 게 아니라 원래 개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개발할 때는 이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게 이게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써야 될 것들이라는 생각을 좀 관점을 바꿔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더 안정하고 비대면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달리기를 못하면 사실 운동을 못하죠. 네, 그죠? 그다음에 던지기를 못하면 뭐 야구나 소프트볼을 못한 것처럼 아마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을 할 줄 모르면 앞으로 회사 생활이 곤란해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회생활과 이런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들에 대한 많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리얼워크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